안녕하세요. 노후산책입니다. 혹시 명절이 다가올 때 설렘보다 피곤함이 먼저 떠오르신 적 있으신가요? 부모님은 반가운 얼굴을 보길 기대하시지만 자식들은 갈등과 부담을 떠올리며 점점 부모님 집 방문을 망설이게 됩니다. 명절이라는 이름 아래 웃고 있지만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고민과 갈등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왜 자식들이 부모님 집을 피하고 싶어 하는지 심리학적 관점과 생생한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막막함과 불편함, 여기서 함께 이야기해봐요. 먼저 서울에 사는 35살의 지영 씨 사례를 들어볼까요? 지영 씨는 결혼 후 첫 명절에 남편과 시댁, 친정을 모두 방문하려고 했었지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명절 아침 7시에 출발했는데 고속도로가 꽉 막혀서 시댁에 도착한 게 오후 2시였어요. 그때부터 시댁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도왔는데 친정에도 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지영 씨는 시댁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마음 한켠에서 시계를 자꾸만 확인했다고 합니다. 제가 시댁에서 일손을 돕는 동안에도 친정 부모님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실 거라는 생각에 죄송함과 조바심이 계속 들었어요. 시댁에서는 며느리로서, 친정에서는 딸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는데 결국 누구에게도 충분히 못해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결국 저녁 8시에 친정으로 출발했지만 부모님과는 겨우 한두 시간 대화만 나누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녔는데도 부모님 두 분 다 서운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죄송했어요. 부모님께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어머니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지영 씨는 명절을 의무와 책임의 날로 느끼게 되었고 차라리 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심리학적으로는 이를 역할 과부하라고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반가운 얼굴 보고 싶어 기대를 품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는 거죠. 특히 며느리 역할에 대한 부담감은 아직도 여성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부산에 사는 38살의 민호 씨 사례입니다. 민호 씨는 명절마다 부모님 집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이유는 부모님이 여전히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대하며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명절이 다가오면 기쁜 마음보다 걱정이 먼저 들어요. 부모님께서 제가 어릴 때처럼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길 기대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제 가정이 생겼고 제 삶이 너무 바빠요. 그걸 부모님께서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민호 씨는 특히 명절날 부모님께 받는 질문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고 토로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사람들 앞에서 저를 자랑하시지만 그 자랑이 끝난 뒤에는 꼭 한두 마디 지적이 따라와요. 근데 왜 아직 집 장만은 못했니? 애들은 언제 낳을 거니? 같은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치 시험에 떨어진 기분이 들어요. 민호 씨는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자신의 삶이 부모님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늘 제가 부족한 것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이 오면 그 만남이 두려워져요. 더 큰 문제는 부모님의 지적이 직접적인 말뿐만 아니라 은근한 비교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너희 사촌은 집도 사고 아이도 둘이나 낳았다는데 너는 아직 뭐하고 있니?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민호 씨는 명절이 가족 간의 따뜻한 시간이 아니라 끊임없는 평가와 비교의 장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되면 대화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더라고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이를 심리적 독립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자녀는 이미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자신만의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자신과 밀접하게 연결된 존재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간극은 명절처럼 모두가 모이는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자녀에게 큰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특히 이런 간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부모와의 관계는 점점 더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민호 씨는 부모님께서 제 삶의 방식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결혼 후에도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신다면 명절이 더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34살의 은정 씨는 명절마다 부모님 집에 가는 것이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명절이 오기 전 한 달 전부터 스트레스가 시작돼요. 교통비만 몇십만 원이 들고 선물 준비까지 하면 더 많은 돈이 나가거든요. 고향으로 내려가는 교통비는 성수기 요금으로 평소보다 더 비싸고 부모님께 드릴 선물도 주변 친척들과 비교되다 보니 점점 더 신경 쓰게 된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부모님께 드릴 선물로 TV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모님이 더 비싼 전자레인지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어머니가 내가 TV를 샀으면 좀 더 좋은 모델로 샀어야지라고 하셔서 정말 속상했어요. 제가 준비한 선물에 담긴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더 슬펐습니다. 은정 씨는 부모님께 진심을 전하고 싶어 선물을 고민하며 준비했지만 이런 비교와 지적으로 인해 오히려 실망감만 남았다고 토로합니다. 어머니께서 그날 선물을 보며 하신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더 좋은 걸 사야 하나? 아니면 차라리 선물을 안 하는 게 나을까 고민하게 됐어요. 이뿐만 아니라 명절 식사 자리에서도 비용 부담이 컸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제가 계산을 맡았는데 가족들이 많이 모이니까 금액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친척들끼리 나누자고 말하기도 애매해서 결국 제가 다 부담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영수증을 보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부모님을 위해서라곤 해도 저도 한계가 있잖아요. 현대 사회에서는 시간의 제약도 큰 문제입니다. 직장과 육아로 지친 자식들에게는 명절 연휴조차 충분히 쉴 시간이 부족합니다. 은정 씨는 휴가를 내서 명절에 내려가는데 도착해서는 쉬지도 못하고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오히려 더 피곤한 상태로 돌아오게 돼요. 차라리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게 사실이에요. 명절이란 말만 들어도 이제는 피곤함이 먼저 떠오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시간 자원의 고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 자원을 명절 준비와 이동, 가족 행사에 사용하게 되면서 자녀들은 명절을 기피하게 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은정 씨는 부모님께서 제가 애쓰고 있다는 걸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는 게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거든요. 명절이 부모님께만 좋은 날이 아니라 저에게도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라며 바람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40대 초반의 태준 씨 사례입니다. 태준 씨는 어릴 적 부모님과 감정적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명절마다 가족들이 모이면 표면적인 이야기만 나누다 보니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도 아버지와 제대로 대화한 기억이 없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물어보는 부모님이 아니셨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을 때도 잘했네라는 짧은 말뿐이었어요. 더 이상 이어지는 관심이나 칭찬은 없었죠.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제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어색했어요. 태준 씨는 명절날 부모님께 잘 지내세요 라는 말을 건넬 때마다 어색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늘 그럼 잘 지내지라고 대답하시지만 그 뒤로는 특별히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마치 대화가 끊긴 텔레비전처럼 정적만 흐르는 기분이에요. 그 공기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태준 씨는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뭔가 모자란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 명절을 피하고 싶어지는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태준 씨는 어릴 적 가족여행이나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눌 때도 대화가 겉돌았던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늘 일 때문에 바쁘셔서인지 저희 가족은 식탁에서도 각자 밥만 먹었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보시고 어머니는 조용히 드셨죠. 저는 어릴 때 그 침묵이 너무 어색해서 빨리 방으로 들어가곤 했어요. 명절날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이 패턴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오랜만에 만나도 모두 뭔가 어색해요.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할 말이 끊기면 각자 핸드폰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더 외로운 기분이 들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거리라고 설명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부족은 관계의 벽을 만들 수 있고 이 벽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두꺼워집니다. 태준 씨는 명절은 부모님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가는 날이지 진짜로 교감하기 위한 날은 아니에요라고 토로합니다. 부모님과의 대화가 조금만 깊어져도 좋겠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처럼 칭찬이나 관심을 받는 것은 바라지 않아요. 그냥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제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이런 정서적 거리는 명절을 의무감으로 방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락시키며 자녀들이 명절을 피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태준 씨는 명절이 가족과의 따뜻한 시간이 아니라 긴장과 어색함을 견뎌야 하는 날로 느껴져요. 부모님과의 벽을 허물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라며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30대 후반의 윤정 씨는 명절 때마다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것도 못하느냐라는 잔소리를 듣습니다. 어릴 땐 명절이 기다려졌는데 이제는 부모님과 만나면 늘 뭔가 부족한 딸로 평가받는 기분이에요. 윤정 씨는 부모님이 항상 자신이 어릴 적 밝고 순수하던 모습이길 기대한다고 느낍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저를 보고 기뻐하셨던 기억이 많아요. 하지만 지금은 제 모습이 부모님의 기대와는 너무 다르다고 느껴요. 바쁜 직장 생활과 스트레스로 인해 어릴 적처럼 웃고 활기찬 모습을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지난해 명절, 윤정 씨는 음식을 준비하다가 조미료를 잘못 넣는 실수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걸 보시고 한숨을 쉬시며 이런 것도 모르냐고 하셨는데 그 순간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어요. 저도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머니의 반응에 마음이 상했고 속으로는 억울한 기분도 들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말을 삼키고 그냥 참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은 윤정 씨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실망감을 남깁니다. 윤정 씨는 부모님이 어릴 적 저를 보며 행복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지금 제가 어머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어머니에게도 슬픈 일이겠죠. 명절 때 부모님의 기대와 자신의 현실이 충돌하는 경험은 윤정 씨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줍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한없이 밝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딸이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제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에요. 명절이 다가올수록 이번에는 또 어떤 말을 들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겨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기대와 현실의 괴리라고 부릅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어릴 적 모습 그대로 남아있길 바라고 자녀는 부모님과의 편안한 관계를 원합니다. 그러나 서로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갈등이 심화됩니다. 윤정 씨는 명절이 오면 편안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또 무언가를 지적받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먼저 들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과 시간이 있어도 명절이 힘겹게만 느껴져요라고 토로합니다. 윤정 씨는 부모님께 이렇게 바람을 전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처럼 완벽한 딸은 아니더라도 지금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절은 서로가 부족한 점을 탓하기보다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에 집중하는 날이 되었으면 해요. 그렇다면 자식들은 부모님께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명절이 가족과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께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들어볼까요? 우리도 쉬고 싶어요. 명절을 앞두고 자식들은 스케줄을 조정하며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부모님 집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온전히 쉼이 되기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이 되면 어머니를 돕고 음식을 준비하고 운전까지 하느라 정말 쉴 틈이 없어요. 쉬러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일을 하러 가는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자식들은 명절이 단순히 의무를 다하는 날이 아니라 부모님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함께 편안히 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앉아 TV를 보면서 웃고 아무 걱정 없이 차를 한 잔 마시는 그런 명절을 꿈꿔요. 그런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행복이 아닐까요? 우리가 해내지 못한 부분만 보지 말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인정해 주세요. 자식들은 부모님께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자신의 노력을 봐주길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 제가 못한 것만 지적받는 기분이 들어요. 부모님께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런 기회는 거의 없어요. 작년에 부모님께 좋은 선물을 드리려고 몇 달 동안 돈을 모았어요. 하지만 그 선물을 드린 뒤에도 다음엔 더 좋은 걸 준비해야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 노력이 부족했던 걸까요? 아니면 부모님께 제 마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걸까요? 명절을 위한 부담감을 조금 덜어주세요. 명절 음식 준비와 가족 행사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밤늦게까지 일하고 다음 날에는 손님을 맞이하느라 쉴 틈이 없어요. 부모님께서는 우리끼리 소박하게 보내도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막상 명절이 되면 큰 기대를 품고 계신 걸 느껴요. 자식들은 부모님께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함께 소박하게 보내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꼭 큰 잔치가 아니어도 부모님과 함께하는 소소한 시간이 더 행복하게 느껴져요. 부모님께서도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자식들의 속마음을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과 같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부담 줄이기. 명절 음식을 간단히 준비하거나 외식을 선택해 보세요. 자식들이 긴장된 얼굴 대신 웃는 얼굴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지적 대신 격려. 자녀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칭찬해 주세요. 이 정도면 정말 잘했다는 따뜻한 한마디는 자식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화의 시간 갖기. 자녀의 어려움과 고충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요즘 어떠니? 라는 말 한마디가 자식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절은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사랑과 정을 나누는 날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기대와 부담은 명절을 고통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더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명절에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가족 모두에게 큰 행복을 선물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